자, 이번 챕터에서는 염산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염산은 무색 투명하고 자극성이 있는 그런 염화수소 기체의 수용액을 말합니다. 염화수소 기체는 물에 상당히 잘 흡수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흡수시켜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염산은 화학공업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 염료나 식품공업, 의약품 공업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조법은 소금물의 전기 분해에 의해서 직접 합성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염산의 성질과 용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염산의 성질에서 먼저 무색의 자극성이 강한 그런 기체이고, 공기보다 무겁고 또 암모니아 다음으로 물에 잘 녹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한 염산은 비중이 약 1.18 정도이고, 염화수소가스가 약 35% 정도 녹아 있는 수용액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염산과 공기의 수분이 만나면 염산의 작은 방울을 만들면서 흰 연기가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수소는 암모니아하고 만나면 염화 암모늄의 작은 알갱이로 형성을 하면서 짙은 흰 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염화수소와 암모니아가 만나서 이렇게 염화 암모늄이 만들어진 그런 연기가 되는 거죠. 또 염산은 강한 산의 성질로 금속하고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온화 경향이 작은 그런 금속에 해당이 되는 수은이나 금이나 백금하고는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염산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의약품이라든지 또 염료라든지 농약 같은 것의 제조 공업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염산을 합성하기 위한 그 제조 공정을 보면 보통 이 수소하고 염소가 반응을 해서 이 염화수소를 만들게 되는데, 이건 연소탑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수소와 염소가 연소탑에서 반응을 해서 그다음 단계에서 냉각 단계를 거쳐서 냉각을 하게 되고, 또 그다음 단계에서는 흡수, 그리고 나서 합성 염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냉각 단계에서 건조 후 염화가스가 만들어지면 이때는 100%의 HCl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합성 염산법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합성 염산법은 크게 두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일단 연소탑과 흡수탑 두 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염화 나트륨 수용액을 전기 분해해서 가성 소다를 만들 때 얻어진 수소가스와 염소가스를 반응을 시켜서 HCl 염화수소를 얻는 공정이 연소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것을 물에 흡수시키는 공정이 바로 흡수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소탑의 연소 공정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이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염화수소기체가 만들어지는 이 반응은 이제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흡수탑에서의 흡수 공정에서는 물을 이용해서 HCl 가스를 흡수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연소탑에서 생성된 그 HCl 가스는 물 냉각관에서 냉각을 한 후에 흡수탑의 상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흡수탑은 불침투 흑연제의 다관식으로 관 내에서 흡수가 일어나고, 또 이 관 외에는 냉각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침투성 흑연은 열 전도율이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흡수 능력이 매우 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항을 보겠습니다. 합성 염산 제조 시에 원료 기체인 H,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는 어떻게 제조해서 사용하는가? 우리가 전기 분해 방법을 통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번 소금물의 전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성 염산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흡수관에 과잉의 수소 기체를 동반한 염화수소 가스가 들어갔을 때, 염화수소는 흡수가 되지만 이때 수소 기체가 점점 많아지게 된다. 농도가 진해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염화수소가 과잉으로 되거나
또는 공기가 유입되면은 이 수소기체하고 혼합이 되면서 급격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발 방지법을 몇 가지 보면, 일단 그 반응기에 대한 그 소재로서 석영유리나 또는 불침투 흑연 재료로 만든 그런 반응기를 사용을 해서 광선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일단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1대1로 반응을 해서 두 몰의 HCl을 만드는데, 이때 수소기체를 염소보다 더 많이 과잉으로 두면서 수소를 좀 넉넉히 반응을 시켜서 염소기체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폭발 방지를 하는 그 두 번째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활성가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헬륨이라든지 네온 아르곤 같은 것들, 주기율표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18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불활성가스로 염소기체를 희석을 해 주는 거죠. 또 이렇게 하거나 또는 반응 완화 촉매를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 염산 제조에 있어서 식염 용액의 전해로 생성되는 이 염소와 수소를 서로 반응할 때 수소를 과잉 넣어서 반응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는 방금 했죠.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소기체를 좀 과잉으로 넣어주면서 염소기체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수염산을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염산에 수분이 없는 그런 상태로 염산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합성법이라고 해서 전해조에서 발생한 수소와 염소가스를 진한 황산으로 탈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냉동 탈수해서 수소와 염소가스를 1대1 몰비로 연소해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직접 합성법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로 스트립법이라고 해서 진한 염산의 증류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 염산을 불침투성 흑연 충전탑에 넣고 그다음에 압력을 넣은 상태 하에서 가열하고 증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HCl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거를 영하 15도까지 냉동을 시켜서 수분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순수한 HCl만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조 흡탈착법이에요. 흡착법이라고도 합니다. 농도가 낮거나 또는 불순물이 혼합되어 있는 HCl 염화수소 가스를 황산염과 인산염을 담체와 혼합을 해서 만든 그런 흡수탑에 내장을 시키고 여기에 HCl을 흡착시켜서 만드는 방법이 바로 흡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생염산법을 보겠습니다. 이 부생염산법이라고 하는 거는 부생성물로서 염화수소기체가 생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황산분해법을 통해서 염산을 만드는데, 이 황산분해법에서 NaCl과 황산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황산수소 나트륨과 염화수소기체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하그리브스 방법이 있는데, 이 하그리브스 방법은 소금을 이산화황을 넣어서 분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산물로서 HCl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디컨 방법이라는 것은 염화구리를 촉매로 사용을 해서 염산을 공기 중의 산소로 산화를 시켜서 염소를 얻는 방법입니다. 순수한 HCl 염화수소 가스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그리브스 방법이 있는데, 이 하그리브스 방법은 소금을 이산화황을 넣어서 분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문항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순수한 HCl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그리브스 방법은 적합하지가 않고요. 디컨 방법이라는 것은 염화구리를 촉매로 사용을 해서 염산을 공기 중의 산소로 산화를 시켜서 염소를 얻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